안녕하세요. 시장이 갑자기 당선됐어요. 아까 이상천 시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제천시 시장 선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돼서 그 당시 당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참 제가 존경하던 문재인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분께서 제천까지 일부러 오셔서 이 어려운 데서 이 자갈론을 만들고 있는 너를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해서 오셔가지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물론 노영민 실장님께서 일정을 잘 도와주신 덕분이죠. 당선이 딱 되고 나니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붙잡고 그래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꼭 자네를 찍었네. 근데 그 말씀을 아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왔다가 가는데 막 쫓아와서 집행이 찍고서 제 손을 잡아요. 뭐 도지사님, 뭐 도의원, 시의원 얼마나 복잡한 선거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만 딱 찍고 나머지는 다 딴 번호 찍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때 선거에서 도의원 둘 다 떨어지고요. 시의회 과반수 안 되고 이시용 도지사님께는 그나마 그래도 좋은 분이시니까 잘 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당선되지 않는다고 했었던 제천에서 제가 당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네이버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검색어 6위까지 올라갔었던 희한한 선거를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제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으로는 하늘의 뜻으로 된 거고 또 시민들의 뜻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 어르신, 시장님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뭐라고 불러? 이서방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부려먹기도 좋잖아요. 아들 같고 딸 같고 사위 같고 조카 같고 이런 기분으로 저를 마음껏 부르세요. 이서방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서방 해보세요. 네, 정말 제 친근합니다. 다만 제가 그때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혹시 다음에 선거 때 투표용지에 가서 이서방을 찾지 마세요. 거기는 이서방이라고 안 나와요. 거기는 이근규라고 찍혀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이 이 사람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라고 주문규 공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서방으로 제가 정평이 나십니다. 그래서 제천 지역을 쭉 다니면 저 보면은 어휴 이서방 왔나 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정겹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의 아는 아주 절친한 제 친구의 형님이 저보고 여름방학 때 저를 부르셨어요. 이 사람아 자네는 대학교 가지 마라. 왜요? 제가 그래도 배저고등학교라고 5대 사립이었었는데요. 거기에 3학년 3반 반장으로 있는데 저를 불러가고 대학을 가지 말라니까 저도 가슴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한남매 장남인데 무화과 집에 더부살이 한다며 단칸방에서 간신히 먹고 산다며 그런데 네가 대학을 가고 나면 이 동생들은 다 엉망이 되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을 안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전부 이제 입학원 썼을 때쯤 되니까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랬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을 가면 그 당시 1978년 7년 이때 한 달에 25만 원 받더라고요. 대학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좀 그럴 만한 데를 가면 여기 우리 이낙연 총리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또 우리 노영민 우리 실장님은 연세대학교 출신이에요. 고려대학교보다는 좀 못하지만 농담이에요. 연세대학교 출신이에요.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하면 대학교 일하는 때 가정도전 할 수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로. 얼마를 받나 봤더니 꽤 많이 받아요.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더니 한 달에 한 80만 원, 100만 원을 벌겠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5, 600만 원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기로 맘먹고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맘먹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잘 만나고 아버지 잘 만나서 키도 크고 뼈대도 크고 건강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인데 저보다 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그들 옆에 서서 손잡아주고 어깨 걸고 같이 가슴을 부비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가야 되더라고요. 안 가면은 발언권을 안 줘요.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발언권을 얻고 제가 많은 것을 확보해서 나누기 위해서 저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잘 갔습니까? 네. 졸업을 하고 아까 우리 이종찬 원내총무 실로 좋게 해서 발탁이 됐지만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 나와서 쭉 지내다가 느닷없이 이 고향으로 오게 됐어요. 고향에 딱 내려와서 돌아보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 책에 왜 이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한번 제 책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고요. 혹시 안 사신 분은 이따 나가다가 꼭 한 번씩만 사줘요. 이 표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사줘요. 이 표지에 있는 이 사진은 그냥 사진이 아닙니다. 9페이지인가 이래 보면은 제가 여기에 대한 글을 써놨어요. 제가 그걸 한번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겨보시게. 이게 글의 제목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수산면인데요. 수산면에 슬로우티 축제할 때예요. 제 시장으로 있을 때 갔더니 어르신들께서 나를 불러앉히고는 새끼줄 꼬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볏짚을 다듬어 서너 개씩을 손바닥에 놓고는 꼼꼼히 비비며 말아가니 새끼줄이 된다. 이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볏짚들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네. 집 하나하나를 잘 다듬어 모아서 이렇게 잘 엮어서 새끼줄을 꼬면 동아줄처럼 단단하게 된다는 것. 자네도 이처럼 단단하게 엮어져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슴에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새끼줄을 당겨보라고 당겼더니 안 끊어져요. 이야기했는데 맞지요? 정말 풀 이파리 하나하나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백성들, 또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나약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뜻으로 대통령도 끌어내려갔어요. 끌어내린 그 자체가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배반하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 이겁니다. 맞죠?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그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데 시에서도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업수여기고 집갈기 일수고 공무원들이 때로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가면 하대하고 지팡이 짚고 오는 노인네들을 무시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낸 겁니다. 이 책 하나씩 팔아주셔야 되겠죠? 좀 사주세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럽니다. 저보고 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후 자금도 없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렇습니다. 저는 재산이 없어요. 그냥 현대산업 아파트 그냥 옛날엔 괜찮은데 지금 한 1억짜리 집 그게 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희 근데 제가 그때 아내한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있어서 듣기 때문에 얘기인데 지금 속으로 또 뭔 소리 할까 하고 또 흉잡을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예요. 인생을 60대까지 정직하고 진실되고 정말 신뢰를 받으며 살아가면요 노후 자금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 적어도 결혼식 주례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잘 살아온 사람, 특히 저는 아들만 셋 낳아서 잘 키웠어요. 물론 이제 아내가 키웠지만 잘 살고 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노후에 줄에 서달라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5만 원, 10만 원 벌지 않을까요? 그 연금 나오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노영민 실장님 아까 그 말씀 빼놓으신 게 하나 있어요. 노영민 실장님이 떨어진 건 전 의외였어요. 정말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당선했을까? 그 당시 우리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떨어진 건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요. 여기 재고도 안 나오고 재중도 안 나왔으니까 지역에서 조금 제가 부족했겠죠. 그러나 노영민 실장님 조금 꼭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쭉 활동을 하는데 서울에 있던 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 친구도 와 있지만
야, 시골 선거는 돈 없으면 안 돼. 경로당에 갈 때 하다못해 음료수 한 박스를 사고 가야 되는 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경로당 회장님들 많이 오셨어요. 제가 25년을 제천에서 지역 활동하면서 커피 한 봉지 사가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못 사갔지만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안 사갔고, 제가 어르신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커피 한 봉지랑 소주 한 상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 삶을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들과 살아온 삶이 옳았다면, 정의로웠다면, 진실된다면 제 삶을 다 바칠 테니 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경로당에 가면 국수 말아주시고 라면 끓여주시고 봉지커피 타주세요. 얻어먹기만 해요. 대접받는 거죠. 그 세월부터 25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데 이걸 갚아야 되지 않는가. 제가 돈을 직접 꾸거나 물질로 빚을 진 건 아니지만 인생의 삶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을지는 이것을 다 갚고 그리고 부부를 떠나갈 때 떠나가야 당당하고 내 삶을 제대로 살았다고 평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마음을 나는 여기 노영민 실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마음을 이낙연 총리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뢰받고 또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나라의 최고봉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로 만들어 놓은 두 분 중이잖아요. 그렇지만 잘하신 것도 있지만 이제 아직도 빚이 남았어요. 빚이 남아있다고 갚으셔요. 갚으셔요. 자, 이 두 분께 우린 다 채권자예요. 빚 갚으라고 박수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박수 친 거 보니까 빚 갚을 각오를 하셨어요. 제가 아까 참 소개하다가 신뢰가 될까봐 소개 안 했는데 우리 이낙연 총리님의 친동생께서 저기 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이분기의 매력입니다. 사실은 형님 가는 데는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이래저래 이미지 관리하실 텐데 두 분 다 왔을 때는 이거는 곱절이요, 곱빼기.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마음 잊지 않고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이 일하던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써주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삶이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는 둘째 문제예요. 제 마음은 진심을 다해서 살아온 거는 틀린 거죠. 맞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25년 고향에 내려온 이 세월을 돌아보면서 정말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서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소신과 정의로움을 지켜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짓밟히고 쓰러져도 스스로 일어나는 보잘것없는 트리플들처럼 저는 다시 오늘도 일어섭니다. 적어도 비틀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섭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우리 힘차게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함께 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지도자들, 많은 어르신들, 국민을 믿고 시대를 믿고 내 삶을 다 던져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